지금 미국은 아직도 리플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볼지 아니면 단순한 상품으로 볼지 법적인 논쟁의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싱가포르는 이미 리플의 기술을 국가 단위의 결제 시스템으로 들여와 실전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청이 직접 설계한 국가 결제 프로젝트 블룸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정역 투입된 건데요. 미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싱가포르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왜 싱가포르가 리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국가 프로젝트가 리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현재 미국은 규제 당국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질문의 층위 자체가 다릅니다. XRP 레저와 RLUSD를 실제 무역금융과 정산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라는 실무적인 레벨로 이미 넘어온 거죠. 싱가포르 금융청이 주도하는 블룸 샌드박스는 규제 당국이 직접 설계한 실전급 테스트 환경입니다. 미국이 이제야 규칙을 다듬고 있다면 싱가포르는 그 규칙 아래에서 실제 활용 모델을 미리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깊이가 다른 만큼 리플의 미래가 그려지는 속도도 싱가포르가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블룸이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이건 보더리스, 리퀴드, 오픈의 약자로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결제 자산으로 쓰기 위한 국가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참여 명단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JP모건, DBS, 서클, 코인베이스 등 16개 글로벌 거물들이 포진해 있죠. 이건 단순히 스타트업의 데모데이가 아닙니다.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무대로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국가 대표급 실험장인 겁니다. 리플은 바로 이 전쟁터의 정중앙에 소환된 것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리플이 이 실험 안에서 맡은 역할은 명확합니다. 바로 무역금융의 자동 정산입니다. 현재 무역 거래를 한 번 하려면 서류 한 뭉치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은행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돈이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리플은 공급망 금융 플랫폼 알럼 얼록과 손잡고 선적이 확인되는 순간 RLUSD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람이 버튼을 누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시스템이 즉각 돈을 쏴주는 거죠. 이건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금융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왜 다른 코인이 아닌 RLUSD일까요? 리플은 처음부터 이 코인을 개인들의 투기용이 아닌 기관형 결제를 위해 설계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 기업 재무관리, 그리고 토큰화 자산의 담보물로 쓰기 위해 태어난 놈이죠. 특히 뉴욕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100% 현금성 준비금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이 까다로운 싱가포르 금융청의 신뢰를 얻은 핵심 요인입니다. XRP 레저와 이더리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동시에 달릴 수 있다는 확장성, 또한 기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리플의 치밀한 전략이 보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리플은 라이선스 확보, 플랫폼 확장,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파일럿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인수를 추진해 규제권을 확보하고 기업용 결제 창구인 리플 페이먼츠를 정역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프라를 싱가포르라는 국가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것이죠. 이건 단발성 호재가 아닙니다. 리플이 송금 회사를 넘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돈을 움직일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글로벌 결제 OS가 되기 위한 완벽한 시퀀스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이번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왜 XRP 홀더들에게 중요할까요? 그동안 XRP 네트워크에 흐르는 자금의 상당수는 거래소를 스쳐 지나가는 투기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RLUSD가 무역금융 정산에 쓰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매달 수조, 원씩 결제 대금을 예약하는 단골 대기업 고객이 생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상업거래 결제가 XRP 레저 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투기 자본이 아닌 실사용 자본이 지배하는 체인이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슬라이드, 그럼 XRP는 버려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링하우스 씨, 이오는 XRP를 리플의 북극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RLUSD가 가격 변동성 없이 정산 도구로 쓰인다면 XRP는 그 뒤에서 서로 다른 국가 통화들을 연결해주는 유동성 브릿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RLUSD가 제도권 금융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라면 XRP는 그 문 안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에너지원인 셈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프로젝트에 채택될수록 그 기반 인프라인 XRP 레저의 위상과 XRP의 존재 가치는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내려보죠. 싱가포르의 블룸 프로젝트는
리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진짜 시험지입니다. 가격이 당장 폭등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리플이 만든 인프라가 국가급 무역금융의 배관으로 인정받느냐는 것입니다.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쳐야 진짜 승객을 태울 수 있듯이 이번 파일럿의 성공은 전 세계 90개 이상의 지급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리플은 조용히 월가의 지하 배관을 넘어 국가 단위의 금융망까지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가격표보다 리플이 깔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의 레일을 믿고 관찰하시길 바랍니다.